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가 환절기 때 이제 일교차가 심하잖아요. 뇌혈관 수술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런 계절이 되면 10월달, 11월달 이제 환절기가 되면 오히려 한겨울보다도 응급 환자들이 많아지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좀 하게 되죠. 추울 때하고 더워질 때 이제 혈관이 수축하고 또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반복하게 되니까 뇌졸중 생길 확률이 아무래도 높아지거든요. 저희 뇌라는 거는 한 1.4kg 정도 돼요. 전체 몸무게 한 2.5%밖에 되지는 않는데 심장 혈류의 한 20%를 쓰게 됩니다. 단위 장기로 보면 가장 뇌혈류를 많이 쓰는 그런 장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 사고 날 확률이 높아지는 것처럼 뇌라는 것도 작은 장기에서 혈류량이 워낙 많은 장기이기 때문에 뇌졸중이 생길 위험성이 더 많아지거든요. 이게 뇌에 있는 동맥혈관하고 다른 몸에 있는 혈관하고 특히 두 가지 정도 특징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심장이나 간 아니면 신장도 혈류가 굉장히 풍부한 그런 장기인데요. 단단한 장기 속에 혈관이 묻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주변 조직의 보호를 좀 받는 거죠. 근데 뇌동맥은 뇌 척수액이라고 그래서 물에 둥둥 떠 있는 구조입니다. 주변을 지지해주는 그런 장기가 없는 거죠. 그런 차이가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혈관의 어떤 해부학적인 구조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다른 동맥 혈관들보다 혈관을 싸고 있는 막이 하나가 좀 적어요. 탄성층이라고 하는 층이 하나가 없기 때문에 더 혈관이 약하고 더 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혈관도 더 얇고 약한데 주변에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주변 장기도 없이 물에 둥둥 떠 있고 혈압이 올라가거나 하면 혈관이 터질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뇌졸중이 많은 겁니다. 동맥류가 미국 국민에서 50명 중에 1명이 동맥류를 갖고 있다. 그리고 18분에 한 번씩 터진다. 그리고 3만 명이 1년에 3만 명의 동맥류가 터져가지고 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우리나라나 일본 이쪽 아시아 쪽이 동맥류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100명에 2명, 3명 정도까지 봅니다. 한 3%, 많게는 오톱시에서 한 4명까지도 보는데요. 한 2-3명 정도, 100명에 2-3명 정도 동맥류가 있다고 보는 거고 보통의 동맥류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을 건강검진으로 뇌 MRI 사진을 다 찍어보면 100명에서 2-3명 정도는 우연하게 동맥류가 발견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드물지 않은 병이죠. CT로도 뇌혈관을 볼 수가 있고요. MRI로도 혈관을 볼 수는 있는데 요즘에 MRI는 많이 좋아져서 조영제 같은 약물 쓰지 않고도 볼 수 있고 MRI는 자석을 이용해서 찍는 거기 때문에 자기장으로 찍는 거기 때문에 몸에 전혀 해가 없거든요. 비용이 좀 더 비싼 게 문제긴 하지만 MRA를 찍어서 확인하는 게 더 정확도도 높고 CT보다도 더 많은 정보, 뇌 조직에 대한 정보 이런 걸 얻을 수가 있으니까 MRI를 찍어보시는 것이 더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망률은 20년 전이랑도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수술 기술은 많이 발전을 했는데 수술을 더 안전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망률은 별로 줄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동맥류가 터지면 그 순간에 뇌가 손상을 받기 때문에 아무리 그 이후에 수술이 잘 돼도 그 최초에 받은 뇌 데미지로 사람이 생명을 잃거나 또는 저렇게 영구적인 장애를 남게 되는 그런 병이죠. 동맥류의 증상은 이렇습니다. 제가 뇌동맥류 파열된 지주막하 치료 환자들과 이제 대화를 나눠보면 환자들이 머리가 아팠던 그 시점을 시분까지 다 정확하게 기술을 해요. 예를 들면 내가 어제 10시 반쯤에 뭘 이렇게 해서 물건을 들으려고 고개를 숙이는데 갑자기 머리가 평생 처음 느껴보는 두통이 생겨서 또는 뭐 망치로 맞는 것처럼 머리가 아파서 다리에 힘이 빠져서 119를 뭐 불러서 병원에 왔다. 이런 식으로 그냥 예를 들어서 나 한 이틀 전부터 자꾸 머리가 좀 아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갑자기 풍선이 터지듯이 빵 터지면서 출혈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특징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뇌압이 올라가면서 구토가 나고 의식을 잃기도 하고요. 그 동맥류가 실제로 터지기 전에 어떤 경고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소에 느꼈던 거랑 약간 다른 양상의 새로운 두통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고요. 드물게는 안검하수라는 건 이게 한쪽 눈이 마치 윙크한 사람처럼 눈이 안 떠진다. 안과를 가게 되거든요. 안과적인 질환 때문에 갑자기 눈이 안 떠지는 경우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과 선생님들이 보시고 빨리 신경외과나 이런 병원으로 가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이제 빨리 뇌혈관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동맥류로 인해서 눈꺼풀이 감기는 증상이 생기면 굉장히 응급 상황이라고 봐요. 곧 터지는 게 임박한 사인이라고 보고요. 오히려 터져서 온 환자보다 더 빨리 응급으로 저희가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터져서 수술을 하는 거랑 터지기 직전에라도 터지기 전에 수술하는 거랑은
거하고는 예후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병원에 오신 다음에 갑자기 병원 안에서 터지면 안 되잖아요. 뇌등맥류에 대한 치료는 근데 불행히도 이게 뭐 약물 치료는 없습니다. 늘어난 혈관이 다시 줄어들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수술적인 방법밖에 없는데요. 크게 보면 결찰술이라고 해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개두술이죠. 머리를 오픈을 하고 머리 혈관 속에서 동맥류를 찾아서 클립이라고 해서 이렇게 집기 같은 걸로 이거를 제거하는 그런 방법. 가장 전통적으로 이제 오랫동안 해왔던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게 코일 색전술이라고 그래서 다리에 있는 동맥을 통해서 얇은 철사 같은 관을 카테타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이거를 머리까지 올려 넣어서 백금 같이 된 작은 금속 호일을 그 동맥류 안쪽을 빽빽하게 꽉 채워 넣으면 그 안쪽으로 피가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동맥류가 파열되는 거를 반영구적으로 예방할 수가 있어요. 터져가지고 온 환자도 똑같이 저런 호일 방법으로 수술을 하고요. 과연 어느 방법이 더 좋으냐?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동맥류의 크기나 모양, 위치 이런 것들을 봐서 그 환자한테 가장 이득이 많은 쪽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랑 상의를 해야 되겠죠. 코일 색전술을 하면 몸에 칼 대고 열고 막 이런 게 없으니까 열이면 나오고 코일 방법을 선호를 하시고요. 혈관 코일 수술이 꼭 머리를 여는 수술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치료에 따르는 위험성이나 합병증, 후유증 비율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머리를 오픈하는 수술이나 코일 시술이나 비슷하다고 보기는 봐야 되고요. 모든 동맥류를 다 치료하지는 않고요. 만약에 이제 작은 상태의 동맥류가 형성이 되게 되면 어떤 동맥류들은 그냥 변화 없이 그대로 작은 채로 그냥 평생 유지가 됩니다. 어떤 경우들은 동맥류가 조금 크기가 성장을 하다가 어느 정도 커진 상태에서 성장을 멈추기도 하고요. 물론 우리가 걱정하는 게 동맥류가 점점 풍선처럼 커지다가 세월이 갈수록 커지다가 풍선이 어느 임계점에 도달하면 빵 터지는 것처럼 이 부분을 걱정을 하는 거고요. 아주 드물게는 작은 상태에서 터지는 동맥류도 있기는 합니다. 동맥류를 치료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결정할 때 크기를 우선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가장 일반적으로 저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3mm보다 작은 동맥류는 아주 작은 동맥류라고 보고 웬만하면 잘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1년에 한 번씩 MRI 검사를 하면서 커지는지 그대로 있는지 모양이 변하는지를 보는 관찰하는 경우가 많고요. 한 5, 6mm가 넘어가는 동맥류는 그래도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동맥류의 위치예요. 복잡한 머릿속에 있는 많은 혈관들 중에 어느 혈관에 달려있는 동맥류냐에 따라서 꽤 크고 5mm, 6mm 되더라도 웬만하면 그냥 안전하니까 저희가 치료하시지 않고 지켜봐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위치가 또 있고요. 겨우 3mm 남짓하지만 저 부위는 우리가 안심할 수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위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보는 게 동맥류의 모양을 봐요. 모양이 좀 울퉁불퉁하고 안 좋은 동맥류들은 조금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를 하는 게 맞고요. 또 모양이 예쁘거나 이러면은 조금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더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맥류의 추적 검사는 보통 저희가 1년 또는 2년 정도 단위로 권유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1, 2년 사이에서 동맥류의 모양이 변하거나 커졌으면 그거는 파열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봐서 주치의랑 잘 상의하셔서 적극적인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